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아이스 요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연방수사국 FBI가 전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아이스 시위는 LA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 이어졌습니다. 미 상원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미군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덴마크 정부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임기 마지막 주정연설을 갖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 DC를 혼돈의 카니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전신주가 쓰러지고 정전과 주택 파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쏜 총에 30대 미국 시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를 단독으로 맡게 됐습니다. 미네소타주 수사국은 연방당국의 결정으로 사건 자료 접근이 차단돼 수사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I can believe that her death is a tragedy while also recognizing that it's a tragedy of her own making and a tragedy of the far left who has marshaled an entire movement, a lunatic fringe against our law enforcement officers. You're reading something to me I haven't had a chance to read yet. And but again, as I said, this is not news to me. This problem is not new. I've been hearing about it. 미니애폴리스 시와 주지사는 투명한 공동수사를 촉구했으며 사건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정당방위 주장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스의 강력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위 현장에서 아이스 요원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집행당국은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과 최루가스 등을 발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미네소타에만 2,000명이 넘는 연방요원을 투입한 상태라면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스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LA와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연방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오늘 오후 2시 30분쯤 포틀랜드 동부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은 남성과 여성을 발견해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의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에 연루된 연방요원은 세관 국경보호국 CBP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FBI가 연방요원의 발포 경위와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다며 미네소타 총격 사건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을 이해하지만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야당에 동조했는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 연방 상원에서 전쟁 권한 결의안의 이 본회의 상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게 결의안의 골자입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과 랜드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공화당 내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 거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미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날 표결에선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찬성 투표, 이른바
반란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의안이 다음 주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하원에서도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되는데요. 이 하원의 표결 결과가 불투명하고 가결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현재 상황이 1년 이상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석유 산업 재건을 되살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미국이 앞으로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채굴하게 될 거라며 매우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재건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가져와 사용을 하면 유가를 낮출 수 있고 베네수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도 제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이 필요한 모든 걸 해주고 있다며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 직접 통화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항상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미국과의 원유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과의 거래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미국의 군사공습과 경제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은 미국과의 원유 거래를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생포는 불법 부당하지만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 원유 거래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Es que hay una mancha en nuestras relaciones que nunca había ocurrido en nuestra historia. Pero también hay que resaltar que no es extraordinario ni irregular las relaciones, por ejemplo.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는 석유 주권 원칙은 지키면서 미국과의 원유 거래 협상이 엄격히 상업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마두로 세력의 내부 반발을 의식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반미 강경파인 카베요 내무장관은 연이틀 미국의 군사작전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Y digo hasta ahora hay 100 fallecidos. 100. Una cosa terrible. Y murieron personas que no tenían nada que ver en un conflicto. civiles. 카베요는 미국의 급습에 마두로가 다리를 다쳤고 영부인 플로레스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마두로 생포를 막지 못한 타바타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해임했습니다. 남미 언론들은 타바타 전 실장의 체포설과 함께 미국과 내통했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haber entregado las coordenadas exactas y los puntos ciegos del anillo de seguridad cubano-venezolano. 베네수엘라 주요 도심을 오토바이와 소총으로 무장한 친마두로 민병대 콜렉티보가 장악한 가운데 마두로 생포를 축하했다는 이유로 60대 주민 2명을 잡아가두는 등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다음 주 미국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얘기하기로 한 덴마크 측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 그린란드 주민에게 하나로 최대 1.4억 원을 제공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다음 주 미국과 만나기로 한 덴마크 측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는 꼭 필요했다며 그린란드 대표단도 회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린란드 이슈는 양국 간 공식 의제가 됐는데 참석 대상과 회담 장소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세계가 도적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고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 규범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us, nous refusons le nouveau colonialisme et le nouvel impérialisme. Mais nous, nous refusons aussi la vassalisation et le défaitisme.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그린란드는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세계 안보에 매우 중요한 땅이라며 유럽이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고 밝힌 것을 유럽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we're asking our European friends to do is to take the security of that landmass more seriously, because if they're no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미국이 그린란드를 강제 병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독립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미국 측이 한 명당 최대 10만 달러를 지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임기 마지막 주정연설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 DC를 혼돈의 카니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를 민주주의와 혁신의 등대로 규정하며 캘리포니아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ith respect, but mindful. But Mr. President, you can't cut off critical food assistance for millions of people. You can't send the military into American cities without justification. And you cannot cruelly and illegally cut off funding for medical research, homeland security, or disaster response. That is wrong.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주내 노숙자가 9% 감소했다며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고소득자 증세 중심의 조세 구조 또한 저소득층 부담이 큰 텍사스와 플로리다보다 공정하다며 진짜 고세율주는 어디인지 봐야 한다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2027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성과를 정리하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됩니다. 공화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라며 캘리포니아의 높은 실업률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토네이도가 미 중남부 오클라호마주를 강타하며 전신주가 쓰러지고 정전과 주택 파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퍼셀 경찰은 토네이도로 형성된 강력한 뇌우 전선이 지역 고속도로와 주거 지역을 휩쓸며 일부 지역에서 정전과 가스 누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35번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전복됐고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이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오클라호마와 아칸소, 미주리주 일부 지역에 2단계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으며 수백만 명이 악천후와 홍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주택가에서 대형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소방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오크파크 지역의 한 주택에서 대형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주택 한쪽이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진화 과정에서 지붕 일부가 폭발로 날아가 이웃집 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근 주택으로는 불길이 번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주택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와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네바다주 한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훔쳐 달아나려던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체포됐습니다. 핸더슨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캐던스 지역 건설 현장에 침입한 용의자 후안 카네로는 굴착기를 물고 도주하던 중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굴착기를 경찰 차량 쪽으로 몰고 돌진하자 경관 2명이 모두 9발의 총격을 가해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경찰관 2명과 용의자 모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는 살인미수와 차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네, 연방국세청 IRS가 오는 26일부터 2025년도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IRS는 올해 약 1억 6,400만 건의 개인 세금 보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새로운 세법 조항이 발효되면서 세액과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IRS는 설명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 헬스가 출시됐습니다. 오픈 AI는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식단과 운동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에는 전 세계에서 매주 2억 3천만 명 이상 건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며 높은 수요가 이번 기능 출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진단서 입력과 건강 앱 연동을 통한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며
현재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지만 향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가 미국 지상파 방송인 싱클레어와 미국 전역의 지상파를 이용해 SBS의 방송 콘텐츠를 송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SBS 박문신 사장과 싱클레어 델파크 사장은 CES 2026에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글로벌 콘텐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싱클레어는 ATSC 3.0이라는 지상파와 초고속 인터넷을 결합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해 K 콘텐츠 채널을 개설하고 SBS는 이 채널에 SBS의 주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방송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면 한국 지상파 콘텐츠가 미국 현지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직접 송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5% 상승했고 S&P 500이 소폭 오른 반면 나스닥은 0.44% 빠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 올랐고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가 1% 넘게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국방비를 50%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고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를 포함한 미국의 석유 중심 지정학 전략도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고일을 이번 주 금요일로 지정하면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합법성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무역 정책은 물론 미국의 재정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애플은 반도체 칩 가격 상승에 마진율 둔화, 아이폰 판매 부진 소식이 전해지며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주의 전반의 단기적 차익 실현 움직임이 이어지며 엔비디아가 2%, 브로드컴은 3% 내렸습니다. 시장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12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 실업률 확인이 중요한데요. 더불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12월 매출 발표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4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모든 국제선 승객을 맡게 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4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모든 국제선 승객을 맡고 출발과 도착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합항공사 출범 준비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탑승 수속 카운터 배치와 대한항공 라운지 이용 등 터미널 이전에 따른 편의 안내도 병행합니다. LA 항공문화원은 오는 16일 문화원 아리올에서 K-팝의 현 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및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를 분석하며 K-팝과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미래의 방향성을 조명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세미나에는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대학 교수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한류 문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됩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스쿨버스 스탑사인 위반 차량을 감시 카메라로 단속하고 $300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승하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행위는 이미 불법이며 이번 법안은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카메라 단속을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운전자 단체의 반대와 회기 종료 일정으로 인해 법안 논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안박물관이 한국의 보물 전시를 기념해 가족 행사와 K-팝 싱어롱, 심포지엄 등 다양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전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박물관에서의 아침 행사를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K-팝 데몬 헌터스 싱어롱 행사가 열리며 20일에서 23일에는 학자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이 펼쳐집니다. 또한 퓨전 국악 밴드의 라이브 공연도 준비됩니다. 한인 차세대 정치인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 시의원이 새해 들어 머킬티오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시의회 운영 전반을 이끌게 됐습니다. 문 의장은 첫 회의에서 워싱턴주 한인의 날과 미주 한인의 날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하며 한인 사회의 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지역사회는 한인 밀집 지역에서 한인 정치인이 시정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규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김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입니다.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와 여성 아동 보호를 위한 유엔 인권기구들, 심지어 미국이 주도해 만든 대테러 포럼까지 탈퇴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제기구를 이른바 기후사기극과 좌파 이데올로기 전파기구로 규정하며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을 행정 조치로 실행한 겁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정책으로 보면 불필요한 비용을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고립주의 성향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유용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자국 성장주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견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서반구 패권과 경쟁국 견제에만 화력을 쏟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반구 중심으로 해서 마두로 체포라든지 또 콜롬비아, 쿠바 이런 식으로 갈 때 어쨌든 이것들이 국제법하고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국제기구에서 탈퇴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국제사회 다자 협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국제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동하겠다며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의 수장인 프린스그룹 천지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송환된 천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베이징 권란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수의를 입고 복면을 쓴 남성이 특수경찰 압송을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려옵니다. 지상에 도착하자 복면이 벗겨지고 드러난 얼굴, 프린스그룹 수장 천지 회장입니다. 캄보디아의 대규모 범죄단지를 운영하며 전 세계인을 상대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여온 프린스그룹 천지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미국 FBI 수배가 내려진 지 약 2달 만입니다. 지난해 10월엔 한국인 64명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집단 송환되는 등 천 회장은 10여 개 범죄단지에 노동자 각 수천 명씩을 가둬두고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 정부는 자산을 동결하는 등 천지 회장을 제재했습니다. 2009년 캄보디아로 간 천지는 2015년 프린스 그룹을 설립해 대외적으론 관광과 카지노 사업을 하면서 사기 범죄를 벌여왔습니다. 벌어들인 불법 수익만도 약 88조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고위 정치권과 중국 정보 당국자와 결탁해 범행을 보호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而惩治逃亡期间行踪难以掌握，分析直指背后有中国护航。 천 회장을 기소된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보낸 건 이런 민감한 의혹에 대한 서방권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해외에서 이미 기소와 제재가 이뤄진 초국가적 범죄인 만큼 천 회장은 중국 법원에서도 최고형인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금 흐름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이번 CES에는 AI 기반 맞춤형 기술을 장착한 K-뷰티 제품들이 전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도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수출의 물꼬를 열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김혜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거울에 얼굴을 비추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가 됐다는 표시가 뜹니다. 차단제를 덧바르면 그 부분만 색깔이 바뀝니다. 이제 점점 하얗게 조금만 더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인식을 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네? 네. 반반 되네. 아모레퍼시픽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만든 거울로 피부의 모공과 주름까지 AI로 정밀 분석하고 필요한 제품도 알려줍니다. 한국 콜마는 치료와 화장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상처 부위를 촬영하면 AI 알고리즘이 상태를 분석해 걸맞는 치료제를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As somebody who has lived with scars on my face, it's neat to see the technology coming to try to help those like myself that deal with scars, and it's very impressive. 이 기기는 100만 장의 두피 데이터를 학습한 AI 두피 스캐너입니다. 제 머리를 한번 직접 스캔해 보겠습니다. 모발 두께나 두피의 상태 등 진단 결과를 단 몇 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이제 미국 소비자분들께서도 인정을 해서 헤어케어랑 탈모 케어 분야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단순한 화장품 홍보를 넘어 AI와 혁신 기술을 드리업은 K-뷰티는 CES 전시장에서도 큰 인기입니다. Yes, I'm very well aware of the Korean beauty technology or emphasis. So yes, very familiar. K-푸드 관련 기기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눈꽃얼음을 만드는 빙수기와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라면 조리기를 선보인 부스 앞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Very good. Oh my God. There's a little bit of heat. It's pretty good. 코트라는 K-뷰티, K-푸드 관련 업체의 상당수는 이번 CES를 통해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김혜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사과 하루 만에 당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앉혔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 남양주 시장을 지낸 인사라 외연 확장과 대여 공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당 지도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시에 그 계곡 정비 사업으로 알려진 분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불합리한 도정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등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문제 제기로. 하지만 장 대표가 계엄을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윤여겐 인사를 임명한 거란 논란이 당내에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지난해 2월 탄핵을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모임 등에서 이런 주장들을 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불법 체포와 불법 구금, 그리고 완전히 오도된 그리고 음모에 의해서 지금 이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내란을. 한 초선 의원은 윤어게인 인사를 중용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계엄을 사과한다고 했던 장 대표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 자신은 더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하는 당 윤리위원회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민호 신임 윤리위원장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한 전 대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징계하겠다는 뜻이냐며 반발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맞은 반도체 덕이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3분기보다 64%,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국내 기업 중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은 건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전체 80%인 16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공지능,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40에서 50% 뛴 겁니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 1분기에도 40에서 50%, 2분기에도 20%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AI 인프라 확충 영향으로 올해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독점했던 5세대 HBM의 엔비디아 공급이 본격화했고 6세대 HBM 공급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글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AI 가속기를 개발하면서 엔비디아 이외에도 공급처가 많이 늘어나게 됐죠. 삼성전자의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은 43조 5,3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현재 흐름이라면 올해는 100조 원도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가전과 스마트폰 등 다른 사업 부문의 수익성 감소와 AI 거품론은 변수입니다. 어제 14만 전자 고지에 오른 삼성전자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1.5% 내린 13만 8,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